대해서 발표 주제를 코로나19 피해자 권리 회복 중심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2년 11월 10일에 작성한 저희 카페 필독글 중심으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충격, 교육청 교육부의 은폐, 학생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모니터링 결과 매일 보고받고도 왜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는가입니다. 현재까지 조회수가 4,600건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백신은 전 국민 강제 백신이었습니다. 특히 학교, 군대 등 단체 생활과 위기가 존재하는 집단에 단체로 강제로 접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20명 이상 사망을 하고 또 전 국민이 2,800명 가량이 사망을 했습니다. 정말 학살행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학교에서는 교사부터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 후 24세 젊은 교사가 소장이 썩어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고3 학생들에게 접종을 하지 않으면 수능을 볼 수 없다는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고3 학생들이 단체로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접종 2주 만에 고3 학생들이 중증 이상 반응이 54건이 보고되었고요. 하지만 접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망 학생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정말 악하게도 고3 학생들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 이상 반응 감지 현황, 발생 현황, 이런 현황 자료를 보고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고3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백신에 대한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보고서, 모니터링 자료, 어떤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고 이것은 의도적 그리고 조직적 은폐에 해당됩니다. 12세, 17세 고2 초등학교 6학년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 역시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강제하였고 교육부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부서를 담당자를 정해서 매일매일 이메일로 보고받았습니다. 역시 학교, 학부모, 학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매일 보고받고도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냐라는 학부모들의 질문에 질병관리청, 교육부, 교육청은 교육청이 학부모에게 알리라는 지시를 받지 못했다면서 지금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담당자가 누구인지, 누가 지시를 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접종하고 나서 이상 반응이 일어났을 때 자세하게 보고를 받았다는 자료는 존재합니다. 학부모들은 교육부, 교육청, 질병관리청에 수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교육부, 교육청, 전국의 모든 교육청, 교육부가 왜 이렇게 철저히 감추고 있었나? 왜 이렇게 침묵을 할 수 있었나? 고3 학생들의 이상 반응이 이렇게 심각했는데 어떻게 12세, 17세에게 접종을 할 수 있었나? 17개 교육감들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 직원들, 교육부 장관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요. 그러면 저희 다시 한번 주제를 조금 집중해서 그러면 코로나19 피해자 권리회복 중심의 특별법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법이 사실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피해자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법인지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법이 어떠한지 좀 살펴보면 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까운 시기에 우리 12구 이태원 사건 아시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사무처장을 임명합니다. 이태원 특조위 사무처장은 무려 1급 공무원입니다.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들의 지휘 감독합니다. 즉 사무처장이 임명이 돼서 그것 1급 이렇게 피해자들의 권리를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무처장, 인권위에서
관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났죠. 그런데 국가인권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분들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성명서도 공식적으로 받아본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선택적 추모와 선택적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 나라가 과연 나라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럼 2024년 인권위 위원장의 세월호 성명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비교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명칭을 가리고 한번 말해보겠는데요. 우리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분들은 듣지도 못했던 말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가에 요구해야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권위원장이 2024년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성명서입니다. 그날의 약속과 다짐 되새기며 안전사회 실현 향해 함께 마음 모아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 및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말씀을 전합니다. 참사는 전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린 비극적 사건인 동시에 안전한 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분출시킨 사회적 참사입니다. 우리는 희생자를 기억하고 그날의 아픔과 상처를 되새기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무엇이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불행한 개인사로만 여겼던 사회적 재난 참사가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 기업 등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 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의식도 점차 강화되어 그동안 시혜적 조치로 여겼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인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며 이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도 희망적입니다. 중간에 잠깐 끊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코로나19 백신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에 준하는 것들이 돼야 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이 항상 함께해 주셨다는 것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떠오르는 것을 또한 사실입니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3번의 특별조사기구가 설치되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재의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재난 참사 재발 방지 및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등 진전이 부족하였습니다. 그간 헌법에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 중대한 사회적 재난 참사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 등이 이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앞선 재난 참사로부터 교훈과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하여 유사한 재난과 참사에 대한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다음 세대에도 위험한 사회를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사회적 재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좀 더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시는 당신과 같은 가슴 아픈 희생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안전사회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여 함께 노력할 때입니다.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10년이 지난 세월호에 대한 인권위원장의 성명서입니다. 저희 이 코로나19 백신 피해, 또 코로나에 대한 피해자분이 얼마나 지금 아무런 것도 받지 못하고 있는지 비교는 좀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읽은 자료, 우리 코로나 백신자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분들의 권리가 회복되기를 반드시 그날이 오기를 저희단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